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DMWorks 실습 1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구학에 대한 개론과 포바 메커니즘에 대한 심플 디바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구학은 기계 메커니즘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정력학,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을 포함하는 역학은 힘에 대한 것을 기술하지만 기구학은 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이란 동력 발생 장치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운동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력 발생 장치는 크게 회전 동력과 직선 동력의 두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회전 동력 발생 장치로는 AC, DC 모터, 스태핑 모터, 엔진, 회전 공합 실린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직선 동력 발생 장치로는 유압 공합 실린더, 리니어 모터, 솔레노이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회전이나 직선 운동을 우리가 원하는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메커니즘이고, 이를 다루는 학문이 기구학입니다. 메커니즘의 종류에는 링크, 캠, 기어, 체인, 벨트, 랙 앤 피니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메커니즘의 자유도는 1입니다. 즉 메커니즘의 입력값이 결정되면 출력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링크는 사절 링크가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며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또는 급속 귀환 장치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캠은 회전운동을 특정한 프로파일, 윤곽을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기어와 체인과 벨트는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며 속도와 방향의 변화를 시켜줍니다. 랙 앤 피니언은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또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메커니즘의 역할을 요약하면 메커니즘은 구동부의 엔진이나 모터 등에서 발생되는 회전운동과 공합 실린더 등에서 발생되는 직선운동을 원하는 운동, 즉 다른 속도나 방향의 회전운동, 직선운동이나 특정한 프로파일로 바꾸거나 급속 귀환 같은 특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기계 메커니즘인 포바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L0, L1, L2, L3의 4개의 바로 구성된 메커니즘입니다. 회전 조인트는 원으로 표시가 되고 슬라이딩 조인트는 평행선으로 표시됩니다. 조인트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는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고정 링크, 즉 움직이지 않는 링크는 사선 또는 색을 칠한 면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L0가 고정 링크가 됩니다. 링크 중 동력 발생 장치가 장착된 링크를 구동 링크라고 부르고 그 조인트의 회전력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L1이 구동 링크이고 조인트 1을 중심으로 오메가 1의 회전수로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의 경우처럼 슬라이딩 조인트일 때는 피스톤은 실린더와 상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포바 메커니즘은 1자유도를 가집니다. 1자유도를 가진다는 뜻은 구동축에 특정 위치, 속도,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다른 링크들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바 메커니즘은 일정한 운동을 해야 하는 기계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피스톤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연료의 폭발력을 실린더와 피스톤이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키고 커넥팅 로드가 그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를 이용해 바퀴를 구동시켜 자동차를 달리게 합니다. 이러한 포바 메커니즘은 링크의 길이 비율에 따라서 3개의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번, 4번 링크가 일정 각도 내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레버 역할만 하는 이중 레버 메커니즘. 1번 링크가 레버 역할을, 4번 링크가 완전 회전할 수 있는 크랭크 역할을 하는 레버 크랭크 메커니즘. 1번, 4번 링크의 길이가 같아서 둘 다 크랭크 역할을 하는 이중 크랭크 메커니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메커니즘의 종류와 링크의 형상 변화를 통하여 특정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레버 크랭크 메커니즘을 응용하고 2번의 링크 길이를 늘려서 구현한 필름 이송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2번 링크의 오른쪽 끝은 전진할 때는 곡선 운동을, 후진할 때는 직선 운동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그림은 메커니즘에 사용된 실제 링크의 형상과 기과학적 링크 기호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링크에 관절이 2개가 있을 수가 있고 3개,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관절 사이를 빗금으로 채워서 이들 관절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할 수 없는 링크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아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관절과 링크의 기구학적 기호로 간단히 표현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메커니즘의 해석에 사용되는 순간 중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L0부터 L3까지의 길이가 알려진 사절 링크가 있습니다. L1과 L3는 고정된 중심 O1과 O3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L2는 이들 두 링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2는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고 회전과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어진 자세에 대해서는 마치 L2도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 한 점을 순간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 중심은 기구부가 운동함에 따라 계속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순간에서는 순간 중심을 이용하여 각 링크의 속도, 각속도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절 링크가 있고 O1이 구동축이 되어 오메가1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V1, V3, 오메가2, 오메가3를 구해보겠습니다. 또한 링크2의 중심점인 P점의 속도와 방향을 구해보겠습니다. L1은 O1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L1 끝점의 속도의 크기는 V1 L1 곱하기 오메가1으로 주어지고 방향은 L1의 직각으로 결정됩니다. L3 끝점의 속도의 크기는 V3 L3 곱하기 오메가3로 구해질 수 있지만 현재 오메가3를 모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모르지만 방향은 L3의 직각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2를 보면 L2 양끝점에서 V1과 V3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연장하여 선을 그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즉 L1과 L3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L2가 회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O2가 L2의 순간 중심이 됩니다. L4와 L5의 길이를 그림을 그려 측정하든가 삼각형 O1, O2, O3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L4와 L5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 공식은 A, B, C 세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그 사이각이 AB의 사이각이 세타일 때 우리는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세 개의 그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L4가 계산되면 오메가2를 계산합니다. 오메가2는 V1 나누기 L4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L5가 계산되면
L5 곱하기 오메가 2로 V3의 크기가 계산됩니다. 7번 문제에서 VP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O2에서 P까지의 길이를 LP가 되는데 삼각형 공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각 AO2B의 크기를 알고 있고 L4와 AP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VP 크기는 LP 곱하기 오메가 2로 구할 수가 있고 VP 방향은 LP 방향의 직각 방향입니다. 앞에서 구한 각 링크의 순간 중심의 위치를 활용하면 링크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링크의 형상을 변화시켜가며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크기와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급속 교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링크 AB가 A를 중심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링크 CD는 C를 중심으로 레버 운동을 하는데 B에 달린 실린더는 링크 CD 사이를 왕복하면서 링크 CD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운동으로 실린더는 E에서 F에서 G까지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G에서 F로 전진시는 천천히, F에서 G로 후진시는 급속히 오게 됩니다. 이는 등속 운동을 하는 링크 AB가 B1에서 B2로 이동할 때 실린더 E가 전진하고 B2에서 B1으로 회전할 때 후진하는데 원호의 길이가 전진시는 길고 후진시는 짧기 때문에 주어진 일정한 각속도에 대해서는 전진은 천천히, 후진시는 빨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기구학의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DMWorks에서 사용되는 직의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직은 부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보조구로서 양산 제품의 제작 시 부품을 정확하게 설치하게 만들거나 가공 공구가 정확하게 가공되게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링 머신이 구멍을 가공할 때 지그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깊이로 가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그 앤 픽스처는 수작업으로 고정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라인에서는 공합 실린더를 이용하여 자동 고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DMWorks에서 공합 실린더와 링크를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한 지그 및 고정구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그는 베이스, 실린더, 피스톤, 클램프의 4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스톤이 전진함으로써 클램프가 개폐되게 됩니다. 지그는 사절 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동부는 공합 실린더이고 클램프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절 링크의 L3에 클램프를 설치한 것입니다. DMWorks에서 사절 링크의 기구학적 관계를 입력할 때 베이스 파트, 퍼스트 파트, 세컨드 파트, 엔드 파트로 이름하고 마지막에 베이스 파트와 엔드 파트를 연결하는 것을 커넥션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팟 웰드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팟 웰드건은 겹쳐진 두 철판의 양단에 전극을 접촉하여 강한 전류를 흘려서 그 저항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금속을 녹여 용접을 합니다. 여러가지 타입의 용접건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표준형 X타입의 용접건입니다.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실린더와 피스톤에 실린더 암과 피스톤 암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이들 암들은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린더가 전후진함에 따라 마치 가위가 움직이듯이 실린더 암이
실린더 암과 피스톤 암이 각각 상하로 움직여서 웰딩을 위해 용접 팁이 개폐됩니다. 여기서 TCP는 Tool Center Point, 즉 공구 중심점을 의미하며 웰딩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X타입 용접건의 4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Close와 Open 위치는 실린더의 전후진에 따라 용접단이 닫히고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오픈 위치에서의 용접단 사이의 거리는 실린더 암이 열린 거리와 피스톤 암이 열린 거리의 합입니다. 백업 위치는 오픈 위치에서 추가의 거리만큼 더 물러선 위치를 말합니다. 실린더 암이 물러설 수도 있고 피스톤 암이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클로즈드 웨어 위치는 클로즈 상태에서 팁 웨어가 발생했을 때 그 길이만큼 더 닫혀 있는 위치입니다. 팁 웨어란 용접을 할 때 고온에 의해서 용접건의 끝단에 마모가 일어나 길이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 팁 웨어는 음의 거리값을 가집니다. 이 그림은 C와 J타입의 용접건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Close, Open, Closed Where, Backup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포바 메커니즘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순간중심을 이용하여 포바 메커니즘의 각 링크의 속도와 방향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으며 지그 앤 픽처의 개념과 DMWorks에서 사용되는 지그와 용접건의 기과학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MWorks를 활용한 지그와 용접건의 포바 메커니즘의 생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